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결혼할 당시 부모님은 걱정이 많으셨어요. 집안의 막내로 자라 맏며느리 자리로 시집을 간다고 하니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되냐고 심각한 얼굴을 하시며 저를 말리셨죠. 부모님이 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엔 바로 만만치 않은 꼬장꼬장한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견례 자리에서도 시아버지보다 큰 목소리를 내셨고 친정 엄마의 우리 아이가 부족하다던지 아무것도 가르치지 못해 죄송하다는 등 특히나 잘 좀 봐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도 시어머니는 예외 없이 친정 엄마에게 한 소리를 내뱉으셨습니다. 못하면 가르치면 되는 것이고 가르쳤는데도 따라오지 못하면 혼쭐도 나고 하는 것이죠. 이제 저희 집 사람 되는 것이니 저희가 알아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워낙에 입 바른 소리를 잘하는 사람이고 선심성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우리 안사돈께 내 딸처럼 예쁘게 대해주겠습니다 라고는 못하겠네요. 성격이니까 이해해주세요. 제가 좀 아주 확실한 성격이에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시어머니 노릇하려는 그런 몰상식한 사람은 아니니 그렇게 걱정은 마세요. 저도 상식 있는 사람이고 도리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얘가 시어머니라고 해서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절대로 며느리라고 해서 하대할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이쁨은 자기 하기 나름 아닌가요? 예뻐하고 잘 보이는 건 다 이 아이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얘한테 이쁨 받으려고 노력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친정 엄마도 지진 않았습니다. 딸 가진 게 죄라고 조심스럽긴 했었지만 분명히 가시가 있긴 했었죠. 그래도 언성을 높이거나 하진 않았고 조곤조곤 말씀하시긴 했었어요. 자고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라고 했습니다. 윗물에서 흙탕물을 생각하고 있으면 아래도 흙탕물이 되는 법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 우리 사부인께서 그렇게도 맑으시니 제 딸 아이도 지저분한 시집살이는 안 할 것 같군요. 내리사랑이라고 하던데 저는 제발 사부인께서 우리 아이를 먼저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옷 어른으로서 좋은 본보기를 꼭 보여주세요. 친정 엄마의 말 속에 가시를 느꼈는지 시어머니는 저를 한번 흘겨보셨죠. 그리고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첫 명절 때 상견례 자리에서 친정 엄마가 했던 말을 기억하시고는 어쩌면 첫 만남에서 사람 간을 보냐며 싫은 소리도 했었습니다. 어쨌거나 상견례에서 거침없는 시어머니를 접한 후에 저희 친정 식구들 모두는 결혼을 다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말리는 분위기였죠. 전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가 아들도 평범한 모든 어머니들의 자식에 대한 자부심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기에 결혼을 포기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남편과 결혼을 더 결심하게 된 이유는 남편과 시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제 친정엄마는 아버지와 이혼을 하시고 저희 형제들을 키워 오셨는데 이혼 전에 아버지 성정이 얼마나 괴팍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고생을 좀 했던 터라 순하고 스터분한 성격을 가진 남편에게 더 끌렸던 것은 사실이에요. 게다가 남편은 시아버지를 꼭 닮아서 역시나 시아버지도 참 성정이 온순한 그런 분이셨거든요. 친정 엄마에게 등짝을 맞아가며 걱정을 끼치며 저는 기어이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인생이라는 것이 어디로 흘러갈지 예측이 불가능하더군요. 결혼 후 3, 4년 정도 있다가 남편이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를 관두었습니다. 저와는 단 한 번 의논도 없이 3년치 연봉을 더 받고 회사를 퇴직을 했던 거였어요. 성격이 유약한 편이긴 했지만 남들에게 휩쓸리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아마도 그때 당시 남편이 무언가에 홀린 것이 틀림이 없었어요. 남편은 그 돈으로 사업을 해보겠다며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도 했으나 벌어오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았고 일이 해결이 되기보다는 일을 저지르고 다니는 그런 형국으로 변하게 되더군요. 평생을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사업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아무리 만류를 해도 남편은 도통 들어먹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온순했던 사람이 일순간에 뭐에 쓰인 것 마냥 헛소리하며 변해가는데 이 사람의 정신이 나갔는가 싶을 정도로 무섭게 허풍만 늘어놓더군요. 이런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사람 변하는 거 순식간이더라고요. 이미 연년생으로 아이들도 태어나 돈 들어갈 곳이 태산인데
갑자기 회사를 때려치우더니 사업을 한다고 이 사람 저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는데 정말이지 그땐 확 그냥 접시물에 코라도 받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의 엇나가는 행동들로 인해 저희 부부 사이에도 조금씩 금이 가고 있을 때 더 불을 지핀 건 바로 시댁의 행동들이었습니다. 가장 노릇을 못하고 뜬구름을 잡고 있는 남편을 혼내기보다는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저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하여 남편의 사업에 날개를 달지 못하는 거라면서요. 그리고 남편의 벌이가 없어서 생활이 어렵다는 사정을 뻔히 하시는데도 결혼하자마자 지원해드린 생활비나 용돈은 계속해서 욕을 하시더군요. 너무 어려워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큰 마음 먹고 시어머니에게 당분간은 시댁 지원비 못 드릴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 노발대발을 하시면서 저를 잡아먹을 기세로 말하더군요. 자식 된 도리로 부모 봉양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니? 우리가 부모가 돼서 우리 힘들다고 자식들을 홀대하길 했니? 아니면 굶기길 했니? 아니면 벌거숭이로 만들었니? 부모로서 자식을 응당 보살펴야 하는 것이 도리라면 자식도 늙은 부모를 응당 봉양해야 하는 것이 도리 아니냔 말이야. 당장 니들이 힘들다고 늙은 부모 돈을 빼앗아? 너는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왜? 아예 이참에 늙었으니까 나가 죽으라고 하지 그러니? 차라리 우리를 아예 어디 갖다가 팔아버려라.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히 대출이라도 받아서 용돈이든 생활비든 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니들이 준 돈 몽땅 다 쓰는 줄 아니? 알뜰하게 모아서 니들 더 많이 힘들어지면 그때 턱 하고 내놓을 거라는 생각은 못해? 어쩜 너는 하나만 생각할 줄 알고 둘은 생각할 줄 모르니? 지금 니들은 저금하고 있는 거야.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아예 부모 자식 간의 인연도 다 끊고 앞으로 보지도 말자꾸나. 힘들게 자식 키워놓았더니 말년에 내 팔자가 뭐 이렇게 더러운지 내가 며느리한테 이런 소리 들어야겠어? 온순한 저였지만 순간 저도 버럭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만 자식 노릇을 해야 하는 거냐 했습니다. 갑자기 허세 들어서 돈 한 푼 가져다 주지 못하는 아들을 혼낼 생각을 해야지 왜 제게만 원하는 거냐 했어요. 자식이라면 저는 제 부모님의 자식이다. 제가 시어머니 자식이었냐고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제 부모였으며 저한테 뭘 그렇게 많이 해주셨냐고요. 이 사람하고 결혼 안 했으면 남남이나 다름없는데 정작 본인 아들에게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며느리만 죽어라고 쪼아대는 분이시면서 참 대단한 부모 사랑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저는 적극적으로 생활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간 다 길거리에 나아 앉을 것만 같았거든요. 정신 못 차리고 이상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다니는 남편을 언제까지고 기다릴 순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 작은 회사의 미디어 사업부에 있었던 저는 그 경험을 살려 작은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다행히 미천이 들지 않는 사업이었고 제 스토리보드 능력만 있으면 되는 정도였기에 그래도 소소하게 반찬값이나 아이들 교육비 정도는 벌이가 되더군요. 그런데 운 좋게 제 작은 사업체를 눈여겨봐주던 사람이 있었는데 전 직장에서 잠시 저와 인연이 있었던 다른 회사의 팀장님이셨습니다. 저를 너무 좋게 봐준 덕에 본인 회사의 협력업체로 저를 등록을 시켜준 거였습니다. 그 회사의 홈페이지 작은 공간에 협력업체에 이런 식으로 링크를 달아주셨는데 일이 막 쏟아져 밀려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역시 건실한 회사의 협력업체로 등록이 되니까 저를 믿기보다는 그 회사의 건실함을 믿고 일들이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다 운이었습니다. 운때가 맞았고 저를 좋게 봐주시는 분이 있었기에 사업체에 날개를 달 수가 있었던 거였죠. 사람이 돈이 있으니 마음이 좀 넉넉해졌습니다. 그동안은 집안에 제대로 붙어있지도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생산성 없이 만나 돈만 쓰는 남편이 꼴보기가 싫었었는데 제 손에 돈이 들어오니 그래 어디 가서 사고나 치지 말아라. 내 너한테 더 이상 빌붙지 않으마 하고 생각이 변하더라고요. 매너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돈이라는 것이 사람을 매너 있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저 스스로 돈을 벌게 되니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자신감이 생기게 되니 얼굴도 피게 되고 여러모로 제게는 남편의 퇴직이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며 남편이 사고만 치지 않기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때 너무 좋았었는데 이제는 걱정 없을 것이고 불운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시아버지께서 쓰러지신 거였습니다.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시누이 둘과 시어머니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시아버지는 기운을 차리셨지만 가벼운 치매 증상을 앓기 시작하셨습니다. 시아버지의 병환을 두고 저희는 가족 회의를 했고 오랜 시간 누가 시아버지 병간호를 해야 하나를 두고 골머리를 썩어야 했지요. 각자 시아버지 병간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데에는 나름대로 다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얼마 전 무릎 수술을 하신 시어머니 입장에서 현재 거동이 불편하시기에 시아버지의 병간호가 어렵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누군가가 시댁에 들어와서 함께 살며 시아버지를 돌봐드려야 한다고 주장을 하시더군요. 그에 비해서 첫째 시누이는 출가 외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시누이 같은 경우엔 결혼을 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사는데 친정에 들어와 사는 것은 말도 안 되며 더군다나 사위에게 시아버지의 병환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시누이는 당당하게 제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케가 들어와서 살아야 하지 않겠어? 나도 며느리 된 입장인데 만일 시아버지가 병환 중이셔서 모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며느리로서 나는 당연히 들어와서 살 것 같은데? 우리 집에 며느리가 둘도 아니고 달랑 하나인데 솔직히 나는 이런 회의를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네. 당연히 며느리가 시아버지 병간호를 해야지. 시집간 딸들한테 시키겠다는 거야? 출가 외인인데? 옳게 지금 그런 생각인 거야? 돈 좀 번다고 하더니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니? 옳게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위치가 뭔 줄 몰라? 며느리로서 책임과 본분 아니야? 자꾸 그렇게 기고만장해지면 큰 코 다치는 수가 있다. 다들 며느리인 저를 쳐다보고 있었지만 당시 저는 시댁에 들어와서 시아버지 병가로 하며 일까지 하기에는 힘에 부칠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일을 해야 저희 집도 먹고 살고 시댁도 먹고 사는데 게다가 시아버지가 병환 중이시니 병원비도 감당을 해야 하는데 제가 몸이 두 개도 아니고 하나인데 도저히 제가 들어와서 살겠습니다. 라고는 말할 엄두가 나질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들어와 산다 해도 남편이 집에서 시아버지 병간호를 할 사람이었을까요? 당연히 아내가 있는데 아무리 지금 경제적인 부담을 제가 다 안고 있다고 해도 절대로 대한민국 남자들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손에 꼽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병원으로 모시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시어머니가 병원은 절대로 안 된다 하더군요. 다들 옥신각신하는 터에 둘째 시누이가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차라리 아버지를 맡겠다고요. 당시 둘째 시누이는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는 중이었는데 시아버지와도 사이가 꽤나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시누이 이혼한다 했을 때 시아버지가 시름시름 앓을 정도로 둘째 딸의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시던 분이었죠. 둘째 시누이가 그리만 한다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째 시누이가 시댁에 들어와서 시아버지 병간호를 한다면 일체의 둘째 시누이의 생활비까지 제가 다 감당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리 제안을 하자 혼자 살면서 돈이 궁했던 둘째 시누이도 좋은 생각이라며 그리하겠다고 하더군요. 흔쾌히 제 제안을 받아들여주니 고맙기도 했고 한편으론 본인 아버지 병간호를 하는 것인데 왜 내가 이렇게까지 고마워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입장이 다 그러한가 봅니다. 시댁의 생활비, 용돈, 시아버지 병원비도 다 부담하면서도 병간호하지 않은 며느리라는 소리에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 그런 존재 말이죠. 제 무덤 제가 판 것이니 한탄하고 억울하다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댁 생활비에 시아버지 병원비 게다가 둘째 시누이 생활비까지 꼬박꼬박 챙기며 단 한 번도 입금을 늦추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물론 제가 드린 생활비로 시누이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호의호식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쉽게 돈을 버는 것이 절대로 아닌데 시댁이란 종자는 다 그러한가 보더라고요. 운이 좋아 사업이 잘 된다 제가 얘기하니 정말 아무런 노력 없이 돈을 버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해주면 해줄수록 열을 달라 하는 사람들이고 본인들이 희생하며 제 사정 다 봐주는데 저 혼자서만 편하게 일하고 쉽게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설마 저 정도의 생각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일 것이다라고 꿈에서도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가신 날 첫째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저의 멱살을 잡고야 말더라고요. 그것도 병원에서 사람들 다 오가는데 쌍욕을 해가면서 말이죠. 지금 생각해도 참 기가 찬 일이고 복장이 터져 뒤로 넘어갈 일입니다. 어느 날 저녁 둘째 시누이가 다급한 목소리로 시아버지가 병원에 실려 가셨다고 전화를 해왔습니다.
차츰 치매 증상도 심해지시면서 거동이 불편해지셨는데 그만 욕실에서 미끄러지신 것이었습니다. 고관절 골정상을 입으셨고 연세가 있으셨지만 기력이 있으신 편이라 수술에 무리가 없다 판단하여 바로 수술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연락 받자마자 병원으로 뛰어가니 다들 대기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 저를 보자마자 제 멱살을 잡더군요. 저 때문에 시아버지가 넘어지신 거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가 막혀서 넋을 놓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그러더군요. 자기가 제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욕실 개조를 해야 하니 돈을 붙이라고요. 제가 돈을 더 붙이지 않아서 욕실 개조를 못했고 그래서 시아버지가 욕실에서 넘어진 것이라고 제게 쌍욕을 했습니다. 돈 한 푼 아끼려다가 시아버지 잡은 며느리 되었다고요. 너 이제 어떡할래? 네가 수발 못 드는 대신에 돈으로 효도하겠다고 했니? 안 했니?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넣어주고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바꿔준다 했어? 안 했어? 그러니 지금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어? 이 잡년아, 너 어떻게 할 거야? 너 어떻게 할 거냐고? 억지스런 말을 하면서 시어머니는 저를 있는 대로 잡아 끌고 뜯어내고 난리도 아니었고 옆에서 남편은 말리고 있고 둘째 시누이도 말리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군요. 그러다 둘째 시누이가 왜 그러는 거냐고, 왜 이게 옳게 탓이냐고, 아버지를 제대로 관리 못한 우리 탓이지 왜 엄마는 엄한 옳기를 잡고 늘어지는 것이냐고 자꾸 이러면 추한 모습만 보일 뿐이니 좀 진정하라고 하는데도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멱살을 놓아주지 않으셨어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억울한 게 아니라 화가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걷어먹인 게 화가 나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첫째 시누이가 저를 노려보며 그러더군요. 옳기는 울 자격도 없어. 그깟 돈으로 하는 효도 그건 나도 해. 아버지 위해서 옳게 간 게 뭐가 있어? 달랑 생활비 붙여준 거? 아버지 옆에서 수발 한 번 들어보지 않았으면서?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옳게 돈이 다가 아니야. 알아? 옳게 엄마라도 이렇게 할래? 염치 없는 시어머니와 첫째 시누이의 말을 듣는데 우라가 치밀더군요. 결국 병원이고 뭐고 사람들이 구경을 하든 말든 저도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야, 이 미친 것들아, 내 부모니? 내 아버지야? 나랑 피 한 방울 섞이기를 했어? 니들 아버지고 네 남편이야. 니들 아버지 니들이 좀 돌보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억울해? 너를 낳아주고 자식이라 돌봐준 네 아버지 늙어 병들어서 자식된 입장에서 수발 좀 들어드리는 게 그렇게 나한테 유세 떨 일이야? 정말 지랄이라고 자빠져 있네. 더 뜯어내야 하는데 내가 더 줄 생각을 안 하니까 며느리 둘이 운운하면서 나쁜 사람 만들어가면서 내 길을 죽이고 싶었어? 그리고 너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리는 거 아니야. 해보지 않은 사람은 힘든 것도 모른다고? 그럼 너는 돈이라도 줘봤어? 주둥이로만 한 효도? 야, 그건 지나가는 개도 하는 거야. 너랑 걔랑 동급이라고. 진짜 이게 주접을 떨고 있네. 나한테 돈 맡겨놨어? 아니면 내가 니들한테 돈을 꾸길 했어? 니들이 잘못해서 네 아버지 넘어지게 쓰면서 왜 나한테 그 탓을 하는 건데? 내가 밀었어? 내가 밀었냐고. 집안 사람들이 다 사기꾼인 건지 본인 남편, 본인 아버지 팔아서 도대체 얼마를 뜯어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니들 아버지 참 불쌍한 양반이다. 제대로 된 인간 하나 없이 떡고물에만 관심이 있으니 참 배응망덕이라는 말이 나오는 인간들이네. 지겹다, 지겨워. 니들 꼴 보는 거 나도 이제 정말 지겨워. 저도 그간 참 쉽지 않게 일했고 항상 중압감에 시달리며 살았는데 식구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제게 그러니 한순간에 버텨오던 것들이 무너져 내려버리더군요. 아무리 잘해도 시댁은 시댁이라서 본전도 못 찾을 거라는 말,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저를 탓하고 제 원망만을 쏟아내는지 알 도리는 없지만 이런 것이 바로 맏며느리가 져야 한다는 책임감과 의무감, 뭐 그런 건가 싶었어요. 참고서 해봤는데 더는 못하겠더라고요. 그 무한의 책임감과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의무감 말이죠.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도저히 니네 집 식구들하고는 못 살겠다 했어요. 며느리를 무슨 호구쯤으로 생각하는 니네 식구들 엮이고 싶지 않다 했습니다. 남편을 향한 제 감정도 그랬습니다. 가끔 농담으로 하는 말, 자기가 여자를 잘 만났다는 말, 이런 여자일 줄 알고 자기가 선택을 했다는 그 말을 할 때 소름이 돋았었는데 결국 너도 똑같이 니네 집 사람들처럼 내 피 빨아먹으려고 하는 기생충 같은 인간 아니냐고 했습니다.
남편 내쫓아버리고 이혼소송 중에 있었는데 매일같이 잘못했다. 이제 정신 차리겠다. 만나주지 않으니 편지를 쓰고 쪽지를 쓰고 쌩 지랄을 다 하더라고요. 차라리 시댁하고 인연 끊어버리겠다 쌩쇼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 더 기가 막혔습니다. 결혼은 잠시나마 찬란해 보였었던 남편, 허우대 멀쩡하고 자상했던 남편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지질해 보이고 못나 보이더니 결국엔 제 사랑도 한계가 왔나 보더라고요.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이혼하겠다라는 마음 처리하지 않으면요. 네 목숨 끊을 만큼 강단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다 했습니다.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 감 아니니 그냥 물러서고 꺼지라고 했네요. 지질이 못나게 이혼 소송하고 시댁의 만행으로 저는 남편에게 한 푼도 넘겨주지 않은 채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위자료 청구를 했으니까요. 전 남편에게 지 부모보다 절 챙기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화도 나고 무책임한 남편이 한심했었지만 내가 할 것을 만일 못하면 네가 좀 대신 해야 한다고 수십 번을 말했었습니다. 결국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지만서도요. 시가 사람들, 남편 참 배은망덕한 사람들이고 양심도 없고 염치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잠시나마 가족으로 엮이고 이들을 위해 지원을 마다하지 않았던 돈을 건네주던 제 손모가지를 확 잘라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더러운 것들. 퇴!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의 장미였습니다.